이는 김행방불명식 이야기입니다. 청문회장에서 도망간 김행. 야, 나 좀 이게 확실히 4차원이죠. 일단 보면 대답하는 거 보면 좀 모자라기도 하고. 본인은 일반 사람들과 다르다 이 의식이 너무 투철한 것 같았어. 소름 끼쳤습니다. 일종의 선민의식 같은 거죠. 네. 청문회장에서 도망을 가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사상 초유. 근데 이래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 청문회를 마치겠습니다 하고 꽝꽝 때려야 되잖아요. 정회였어요, 그게. 정회였는데 나갔다가 안 돌아온 거죠. 오늘 국민의힘에서도 청문회는 이걸로 끝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그게 그 청문위원장이 종식 종료선을 하지 않으면 끝난 게 아니에요. 정말 놀라운 그건 정권입니다. 당연한 거죠. 네. 그럼 근데 김행이 안 돌아온다 그래서 윤석열이 임명할 방법이 없다니까요. 일단 청문회가 안 끝났잖아요. 김행 토끼다. 동영상으로 좀 보는데요. 뭐 좀 시끄러울 수 있는데 소리를 조금 낮춰주셔도 되고 약간 시끌벅적한 소리만 나와도 돼요. 동영상 한번 봅시다. 여기서 등장하는 이제 꽃제비 하나 있어요. 지성호라고. 저렇게 막 이제 이게 장경태 의원 질의 다음에 벌어진 사건이죠, 저게. 영상을 플레이를 해주세요. 아 잠깐만, 지금 영상 플레이가 안 된 거야? 어쩐지 뭐가 이상하더라. 근데 소리 뭐? 사과하세요. 지금 영상에 안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야 이게? 아 넘어가요. 꼭 굳이 안 봐도 돼. 그럼 끝. 왜냐면 저기서 저 지성호 그 북한 꽃제비 출신 네. 지성호가 재밌는 장면이 많았어. 몇 장면 많았어요. 그러다가 정말 잘생기고 키 큰 한준호가 딱 일어나고 딱 앞에 가니까 눈 피하는 장면도 있었고요. 정말 한준호 반토막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지성호가 첫 번째 신호를 주잖아요. 갑시다 하고 나가서 일어서거든요. 그러니까 김행이 이제 주섬주섬 짐을 챙기기 시작하는 것부터 해서 이게 짜고 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 또 문정복 의원이 김행 막아서는 장면. 문정복 의원님 진짜 최고였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김행을 딱 막아서면서 신호를 줘요. 양정숙 의원한테. 이렇게 딱 하니까 양정숙 의원이 와가지고 또 이렇게 한쪽 딱 맞고 이렇게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뿌리치고 결국은 나갔죠. 이렇게 된 거죠. 이제 아사리판이 되니까 권인숙 위원장이 이제 정회를 땅땅땅 선언을 해요. 슈터 다시 하겠다 이건데 밖에 나간 이후에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김행이 또 민주당 국회의원들 감금죄도 고소할까 봐 그게 걱정이야. 그러고도 남을 사람 같지 않아요? 아니 근데 그 청문 후보자 대기실에서 자기는 김행은 나는 청문회를 계속 하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6명이 들어가서 이런 데서 할 수 없다라고 해서 본인들이 막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 설득력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거 아니야? 논개 같은 거 아니야? 저 유인촌 뭐 청문회 같은 걸 싹 덮으려고 내가 모든 걸 갖고 끌어내리는 그런 장면 아니야? 저도 약간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 있잖아요. 어그로꾼이 하나가 레카차 쫙 몰고 가면 사람들 다 그쪽으로 뛰어가고 있을 때 나머지 둘은 무사통과 약간 좀 그런 느낌. 그러니까 김행이 계속해서 이제 소위 말하면 도어 스태핑 신호등 패션으로 하다가 뭐가 막히면 청문회에서 소명하겠습니다. 이런 전략을 썼거든요. 그러면 소명하려고 하면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 보면 주식 파킹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위법성들이 있어요. 주가 조작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그럼 자료를 줘야 되잖아요. 자료를 안 내. 그러니까 청문회 소명이 안 되는 상황 아까도 보셨지만 지가 판넬 만들어 갖고 와서 이렇다라고 이제 원자료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조작된 자료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지금 얘네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거 아니야. 오늘 뭐 이균용은 날라갔지만 부결됐지만 일반 장관들은 뭐 청문 보고서
제출 안 해도 그냥 임명을 해버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료 제출도 끝까지 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실은 국회의원들을 아주 무시하는 거죠. 그 전날까지 자료 제출을 하라고 했더니 본인이 만들어 온 걸로 자 이걸로 됐잖아. 제출하지 않고 피켓으로 보여주기만 하는 겁니다. 이건 국민을 우롱하는 거죠. 이재용이 삼성그룹에서 면접을 보고 있는 거죠. 어차피 나는 여기 주인인데 어차피 나는 여가부 장관이 될 건데 내가 성실해서 뭐해. 그런 태도로 그러니까 보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님하고 김행하고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소명이 안 돼. 소명이 안 돼. 자, 주식 파킹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고요. 불법 중에는. 근데 제일 웃겼던 게 그런 거 아니에요. 회사가 잘 안 돼갖고 누가 내 주식을 안 가져가려고 한다. 백지신탁. 그래서 신우이한테 줬다. 근데 나중에 모순이 부딪히는 게 뭐냐면 회사는 계속 성장을 했어요. 성장하는 회사 주식을 왜 안 가져갑니까? 나중에 대박 나는데. 자기가 백지신탁한 이유가 뭐예요? 청와대 대변인으로 갔잖아. 그 정부 광고 수주 엄청 했잖아요. 근데 그 주식 안 사간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저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모순. 실제로 안 했다는 거지. 아이고 무슨 파나도 신우이한테 팝니까? 근데 본인이 그때 당시에 너무 회사가 이제 안 되고 너무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힘든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제 키가 167인데요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키가 뭐 그런데 그때 자기 몸무게가 44kg까지 나갔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갑자기 하는데 진짜 4차원 같은 거예요. 아니 어제 그런 장면도 있었지. 그 위키피디가 이제 여성 혐오로 낸 그 온갖 말도 안 되는 헤드라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헤드라인 읽기도 불편할 정도로.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러니까 그게 언론 그게 언론의 현실이래. 자기의 현실이겠지. 본인 회사잖아요. 남의 이야기 하듯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보다 더 큰 회사들도 그렇게 한다. 그 정도는 아니고요. 위키트리 악명 높잖아. 연예인들 죽게 만들기도 하는 맞아요. 그런 정도 수준인데 그런데 문제는 김행이 말이 맞다고 할지라도 그런 언론사들 사주들은 출마 안 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안 그리고 나오잖아. 그리고 그게 대한민국 언론의 사정인지 알면 자기는 똑바로 했어야죠. 저 위키트리가 시정 공고를 제일 많이 받은 언론사 순위 2위까지 오른 적이 있습니다. 1위가 있어? 1위는 어딘지 모르겠지만 뭐 우리가 짐작하는 그런 곳이 있지 않을까. 2위라는 거는 진짜 대단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작은 회사가. 그러니까 이렇게 떳떳하면은 원본을 왜 안 냈겠어요. 자체 제작 자료만 공개를 했다는 거잖아요.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 민주당이 고발 바로 해야 돼요. 그래서 압수수색해서 가져오게 만들어야지. 재판 가게 해야지. 민주당 뭐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한쪽에서는 김행에 대해서 이게 그 부분의 의혹에 대해서 바로 고발이 들어가야죠. 현실적으로는. 그러니까요. 이거 좀 청문회 하면서 바로바로 고발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원래 그게 본인들의 취지와 그 보는 시선의 등급 아니었습니까? 조국 장관의처럼 하는 거. 그렇죠. 네. 자료 제출을 안 하는 건에 대해서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는데 이걸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자료 제출을 안 하는 장관 후보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제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못 느꼈는데 이제는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정부의 장관 내정자들이 누구 하나 자료를 제출했습니까? 제출한 자료 0건. 본인들이 예쁘게 포장된 판넬만 갖고 나와서 이게 증거라고 보여주는. 말도 안 되는 미치지도 소리죠. 않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게 무슨 증거예요. 자기 주장을 적어놓은 거지 그거는. 이거 있잖아. 우리가 뭐 가끔씩 경찰서 가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우리가 낸 영상 때문에 하는 건데 그중에서 다 편집해버리고 불리하지 않은 멘트만 딱 내보내는 거랑 똑같은 위치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리고 어저께 던진 그 불륜설 딱 그거 히트였어요. 이게 갑자기 기사가 떠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했었거든요. 김행 강간 출산 관용 발언 논란에 땡땡땡은
불륜설처럼 가짜 뉴스도 있었다라는 발언을 한 거예요. 위키트리 짓했네요. 네. 처음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이 저 XXX 부분이 누군지가 안 나와가지고 정말 미친 듯이 찾았는데 청문회를 다 털었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찾아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김행이 사실은 청문회에서 저런 식으로 언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피해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국민의힘은 꼭 저런 식으로 언급을 해서 흘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얘가 한 짓이 많이 덮이고 결국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네. 관심이 더 가게 만드는 수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실패하긴 했습니다. 그게 크게 화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행은 저걸 언급을 할 때 이미 언론에도 다 나온 이야기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라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내가 모르는데 내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걸 어떻게 국민들이 다 안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거였어요. 신동욱이 저런 이야기 가짜뉴스를 퍼뜨려서 1심 징역형이 나온 건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 크게 이슈가 되지 않았었거든요. 모르고 있었던 건이란 말입니다. 저게 보수 유튜브 몇몇에서 떨어뜨렸던 이야기 같습니다. 결국에는 저런 식으로 장난질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 청문회에서 진짜 불륜이 등장을 하죠. 네. 불륜이 등장을 해요. 여기 위키트리 내 사건인데 이거 한번 읽어줘봐요. 읽어드립시다. 이거 뭐 공개된 자료인데. 이 사건 약정은 원고가 이윤과 불륜 관계를 청산할 것을 묵시적 해제 조건으로 하는데 2019년 12월 말경 원고가 불륜 관계를 지속한 것이 밝혀짐으로써 해제 조건이 성취되어 효력을 상실하였다. 3. 이 사건 약정 불이행은 피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하였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이 사건 약정은 원고가 2021년 6월 30일까지 이 부회장으로 재직하는 것을 전제로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인데 이가 2019년 12월 31일 원고의 불륜, 횡령 등을 이유로 사규에 따라 원고를 정당하게 해고하였으므로 원고의 규책 사유로 인하여 약정 불이행 사유가 발생하였다. 여기서 원고는 위키트리 창립을 같이 한 공훈의 전 대표이사고요. 알파벳 E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위키트리 같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공훈이라는 것. 네, 이게 중요한 거죠. 불륜 관계를 청산할 것을 묵시적 해제 조건으로 들어가는. 이게 약정에 들어갈 수 네, 있다는 게 좀 네. 놀랍죠. 그러니까 너 불륜 관계 맺으면 안 돼. 불륜 관계 맺지 말아야 되는 약정이 있는 거예요. 정말 위키트리답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또 그거를 따르질 않았어. 않아서 해고가 됐다. 이것도 좀 웃깁니다. 네. 원고의 불륜, 횡령 등을 사유로 사규에 따라 원고를 정당하게 해고했으므로 그러니까 불륜을 저질렀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 귀책 사유로 이제 했는데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이게 민사 소송이잖아요. 돈을 내놓으라 이겁니다. 그런 싸움이 있었다는 거죠. 자, 누구와의 관계인지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언급은 할 수가 궁금한데? 없네요. 네. 궁금한데 요거는 이제 저 뭐야 가세현이 받아가지고 이제 홀라당 털어먹으면 되겠네. 우리는 그거 안 다뤄. 네. 자, 그 다음에 유인촌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리고 그러나 유인촌으로 가기 전에 잠깐만. 이분 찾아야죠. 지금 재난 문자도 왔다 그러는데. 자, 집 나간 김행 씨를 지금 찾고 있어요. 김행 씨 빨리 돌아오셔서 이 인사청문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밖에 나가서 술 드시지 마시고 자 하늘을 좀 한번 보시기 바라겠고요. 하늘을 봐. 김행 씨를 찾습니다. 직원들이 집에 못 가고 있어요. 아이고, 그다음 유인촌도 보면 진짜 김행이 내가 뭐 천군만마했을 것 같은데 그냥 간단히 이야기하면 블랙리스트는 없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뻔뻔하게 버텼고요. 이분도 70대를 넘어가시는 분인데 뭔 욕심이 그렇게 많은지 왜 이명박 때 블랙리스트하고 기관장들 자르고 했던 그게 실제로는 이 판에서 못 섞여요 이제. 그런데 반성이 없더라고. 어차피 반성 하나 안 하나 똑같으면 나 같은 반성하고 앞으로 잘하게 될 것 같거든요. 지난번 같은 과오는 겪지 않고 문화예술인들을 위해 더욱더 열심히 뛰겠습니다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때 나를 왜 구속을 안 시켰어? 그건 난 죄가 없다는 뜻 아니야? 블랙리스트란 말도 없었어.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저거를 구속을 해야만 되는 사람이라면 그게 바로 이명박 때 사건이니까 윤석열이었겠죠.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명박 수사할 때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이게요. 정말 비열한 거거든. 저거 사실 이재명 대표 관련한 이야기 때 끝에 나왔던 얘기예요. 저게 전체 맥락으로 보면 뭐냐면
블랙리스트 하면 떠오르는 게 이동관하고 유인촌이잖아요. 불법적인 문제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윤석열이는 블랙리스트를 환경부 장관 문재인 정부 때 블랙리스트로 걸어가지고 처벌했잖아요. 윤석열이 안 한 거예요, 저거. 말하자면 그렇죠. 저 죄목을 갖다 붙이려면 붙이는데 지가 수사 안 한 게 이동관하고 유인촌이라고. 그리고 저렇게 말하는 거야. 내가 불법이라면 왜 나를 구속 안 시켰는지가 궁금하다. 블랙리스트란 말도 그건 당연히 없지. 블랙리스트란 말 자체를 우리가 야 이거 블랙리스트라고 주는 게 아니니까 배제 명단 뭐 이렇게 만든다거나. 그런 것도 있고 이분이 2011년까지 장관을 했어요. 찾아봤더니. 그리고 집권 나면 공소시효가 7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블랙리스트가 본격적으로 수사를 들어갔을 무렵에는 공소시효가 도과했을 가능성이 제법 높아요. 아 그렇구나. 네. 역시 변호사. 그럼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뻔뻔한 거죠. 그 수사 안 한 놈이 임명권자야. 붕짜자 붕짜 시발. 윤석열이 맨날 하는 말도 그거지 않습니까? 뭐 우리 차한테 뭐 하나라도 나온 게 있습니까? 뭐 수사를 해야 나오지. 지금 6시 기준 강서구청장 1일차 사전투표율 8.48%. 와. 진짜 어마어마해요. 사전투표면 20% 넘겠네요. 내일 넘어가면은 거의 보통 25% 이상 그렇죠. 가겠네. 예. 자, 그리고 그 유명한 찍지마 사건. 요게 지금 여러분들이 회자가 돼갖고 뭐 사진 찍지마, XX 찍지마 요거를 그 당시 이 사건 나가지고 유인촌도 사과를 하고 보도에 엄청 났는데 갑자기 틀어요. 난 욕한 적이 없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동영상 한번 봐봐요. 사진 찍지 마. 찍지 마. 성질나 꽂혀가 정말. 저게 모든 언론들이 그대로 못 내보내기 때문에 공중파라서. 삐처리를 했는데 네. 이 모양을 자세히 보면 뭐 있냐면 입을 많이 오므리지 않은 상태로 씨발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방송사들이 원본을 안 갖고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XX 찍지마 XX 하다 보니까 저게 조작이다라고 나서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다음에 B가 자기 입으로 한 거야? 아니 그리고 저게 사진 찍지마 B 찍지마 이런 거야? 욕이 아니었으면 B가 왜 들어갔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자기가 욕한 것 때문에 사과까지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본인 그럼 왜 사과를 했습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있잖아요. 이게 그 YTN 동영상 돌발뉴스 이런 거 나오잖아요. 원본 나온다 이제. 그렇죠, 나오죠. 이게 무슨 뭐 요술장관 삐삐도 아니고.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씨바가 아니라 신발입니다. 지금 찍지 마, 신발. 난리면에서 봤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내 신발 찍지 말라고 지금 그 얘기 났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이분이 성대묘사를 잘해요. 그래가지고 B가 사실은 효과음이 아니야, 그게. 정말 이런 사람들을 장관 후보자에서 봐야 된다는 게 진짜 엄청난 사실인 거죠. 대한민국 사회가요. 진짜 부끄러울 정도예요 지금 상황이. 왜냐하면 저런 식으로 어떤 그 최장수 장관 하면서 과오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 좀 뭐랄까 자숙하면서 살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장관 좀 하실래요? 그러면은 좋다고 덤비는 그런 어떤 인간성이 있잖아요. 대체 어떤 욕심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 대단한 철학가는 아닙니다만 문득 장모님 산소에 가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젠가 내 산소에 내 자식들이 찾아오겠구나. 언젠가는 그럴 거 아니야. 당장 안 일이라도. 그러면 사람이 그 정도 생각이 들면 최소한 나쁜 놈 소리는 듣고 살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왜? 자식들한테 그게 그대로 들어가거든요. 그 나쁜 놈 아버지. 근데 그런 철학이 없을까요? 윤석열이나 유인철은? 얘네들은 철학이 그런 거죠. 아, 우리 장모님을 위해서 고속도로를 놔드려야 되겠다. 여기 오는데 얼마나 힘들까. 생각이 다른 거죠, 방향이. 근데 그런 거라니까요. 그 사람이 산다는 것은 그런 식으로 뭔가 권력과 돈과 욕심은 한순간일 뿐이에요. 이건 철학이 아니야.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해. 순간에 집착하면 그게 돈도 크게 보이고 권력도 크게 보이지만 그러면 사람이 마음 편하게 살아야지. 김건희는 발 뻗고 잘까요? 이런저런 문제가 있으면? 걔는 잘 거예요. 사이코패스. 아니, 사이코패스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그까지는 모르겠는데 발 뻗고 주무실 것 같아요. 아유. 그러니까 노욕이라는 거예요. 노욕. 뭔 장관을 해보겠다고. 물론 이런 측면도 있지. 안 하겠다고 하니까. 저번에 한번 알려드렸었죠. 유인촌이 이명박 때 저 사건 일어난 이유가 뭐냐고.
그거 잘 모르시잖아요. 예, 많은 사람들이. 네.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 최종원 씨라고 또 배우 출신이 하나 있어요. 이분은 밑바닥에 출발하신 분이고 유인천은 지상파에서 탤런트로 컸던 사람이야. 이 사람 연예인 출신을 문체부 장관에 임명한 이유가 뭐예요? 문화예술을 풍성하게 만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태백 출신 최종원 의원이 그 당시에 태백 거기 탄광촌 폐광된 데를 뭔가 이렇게 좀 더 개발해가지고 예술인들 뭔가 하는 걸 만들겠다고 했는데 유인천이 틀어버린 거예요. 예술인 출신인 장관이. 그래가지고 최종원이 유인천 만날 때마다 공격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얘가 빡쳐가지고 지금 저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문화예술인이라는 거를 저 뽑아놨으면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근데 지금 유인천 재산이 130억인가 40억인가 됐잖아요. 네. 실제로 문화예술인 출신 중에 가장 갑부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나머지 그러면 이 사람을 장관 시킨 게 잘 나가는 스타들 몇 사람 돈 벌게 해주려고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문화예술인 선후배들이 뭔가 진짜 지원을 하되 간섭하지 말게 그렇게 만들려고 그 자리 만들어 놓은 건데 완장차고 있으면서 뭐 찍지 마 씨발 어저께 이모경 의원이 그러더라고. 갑자기 그 영상 틀기 전에 카메라 기자분들한테 찍으시는 거 여기 후보자님 허락 받으셨습니까? 라고 먼저 묻고 시작해요. 찍지 말라고 할 수도 있다고. 아니 그리고 이거 김태호 논리대로라면 이해 충돌. 왜 문화예술인이 문화예술 장관을 해? 이해 충돌이지. 그렇죠. 김태호 논리라면. 그렇죠. 자, 어쨌든 국민 상식이 너무 벗어나니까 임명하면 뭐예요? 지들끼리 딸딸이 치면서 만족하면 뭐하냐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 다 망가지고 나중에는 정권 바뀌었을 때는요. 저 사람 다 수사 대상이에요. 분노가 커져서. 이번에는 해내실 것 같아요. 저번에는 왜 나를 구속 안 시켰지 이러고 있는데 이번에는 정말 잘못하시면 해내실 수도 있습니다. 정말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민주 시민들이 평화적으로 정권을 다시 되찾아오다 보니까 사실상 분노가 덜했던 거지. 관용이 생겼던 거지. 근데 겪어봤거든. 그랬더니 더 이상한 놈이 나타난 거지. 최악이 나타난 거지. 정권 바뀌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돼도 심지어 이재명이 돼도 협치 이야기 못합니다 이제는. 그렇죠. 자기네들이 그렇게 탄압해놓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